안녕하세요. 신나는 듯 신디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보철물 제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엔 제거를 했으니까 다시 붙여볼까요? 오늘은 보철물 재부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철물 제거와 오늘 재부착을 비교하는 부분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철물 재부착입니다. 보철물 재부착은 일치당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부착, 다시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돼서 다시 부착하는 행위를 보철물 재부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레이, 크라운, 그리고 크라운이 연결된 브릿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떼운 것 같은 경우는 다시 붙이려면 치료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조한 거에 대해서만 재부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 세멘이든 후시세미든 어떤 종류 상관없이요. 접착제는 재료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인공치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요게 바로 보철물 제거와 차이점인데요. 이건 브릿지의 형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브릿지의 형태인데요. 보통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대치가 있고요. 지대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연결하는 파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닉은 치아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 가짜 치아잖아요. 파닉은 가짜 치아에서 이 파닉 부분에 접착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접착제를 붙인다고 해서 잇몸에랑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공치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왜냐면 저희가 세멘트를 이런 바로 지대치 부분에만 담아서 원장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철물 재부착은 세멘이 들어가는 부분만 산정이 가능하다. 세멘을 넣는 부분만 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임시치아 부착은 비급여입니다. 임시치아 자체가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 아니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로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료 끝난 후 3개월 이후 재탈락했다. 그러면 보철물 재부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왜 3개월이냐? 나중에 이제 보험 임플란트 설명드릴 건데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장착 후 3개월까지는 무상유지관리에 속해요. 3개월까지는 무상유지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고요.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자연치아로 간주하기 때문에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 재부착을 산정하실 때는요. 딱 그 하나의 상병명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파절, 상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철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절이기 때문에 상실이기 때문에 다시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번에는 비교하는 거 준비해봤습니다. 이 비교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브릿지 사진을 생각하시면 브릿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를 한번 기억하시면 비교할 때 금방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철물 제거와 보철물 재부착입니다. 산정 단위는 모두 다 일치당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지대치는 다 똑같아요. 지대치를 제거하거나 지대치를 붙일 때는 다 개수대로 산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인데요. 차이점은 이 바로 파닉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철물 제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된 파닉의 같은 경우에는 묶여있지만 하나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닉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치는 산정할 수 있지만 보철물 재부착은 파닉 부분에 세멘을 넣을 수가 없죠. 세멘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요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파닉 여부이고요. 다음은 상병명입니다. 보철물 제거 같은 경우는 후속 치료가 신경 치료를 하냐, 발치를 하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상병명을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재부착 같은 경우는 T85.6 하나, 파절 및 상실 상병명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형태를 생각하면은 세멘이 들어갈 자리, 보철물 제거할 자리 이게 그려지시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생각하시면 헷갈리실 때 한번 브릿지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Q&A입니다. 보험 임플란트를 3개월 이전에 탈락을 해서 재부착을 했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힌트가 보험 임플란트고요. 3개월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 이전은 무상유지관리 기간이죠. 그래서 3개월 이전은 진찰료만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유치의 SS 크라운도 재부착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SS 크라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철물 재부착 청구하셔도 됩니다. 3번입니다. 타치과 26번 PFM 템본드 부착했어요. 보철물 재부착 청구 가능한가요? PFM은 크라운이죠. 크라운인데 지금 사용한 재료가 템본드예요. 아까 사용한 접착제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템본드 자체가 임시 접착제잖아요. 임시 접착제이기 때문에 보철물 재부착은 원칙적으로는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철물 재부착 같은 경우는요, 영구 접착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템본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보철물 재부착 재산정 궁금해요. 재산정은요,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일레 같은 경우는 변연이 떠서 다시 본을 떠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붙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구하셔도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보철물 재부착, 세멘 종류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대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지쌤이든요, 레진세멘이든 더 비싼 셈은 쓰셔도 되시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템은 안 됩니다. 템은 임시 접착이니까 템은 안 되지만 어떤 종류의 세멘이든 상관은 없이 모두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재료대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보철물 재부착만 나오지는 않고요. 제거랑 재부착을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의 선지가 있으면 한 2개는 제거, 3개는 재부착이라던가 아니면 거꾸로 3개는 제거, 2개는 재부착이라던가 정말 친절하면 1번, 2번은 제거, 3, 4, 5는 재부착이겠지만 정말 좀 나쁜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 상관없이 막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할 때는 다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섞어서 지문을 내면 파닉 산정에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재부착인지 제거인지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아니면 세모라던가 본인의 이렇게 표식을 하시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론을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여기는 글을 제대로 안 읽어서 문제를 똑바로 안 봐서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상 문제를. 보철물 재부착 시 파닉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는 제가 헷갈리면 브릿지를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전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보통은 가운데 이가 없죠. 머리만 붙어있는 경우가 많죠. 이랬을 때 우리가 접착제를 이 지대치 부분에만 넣기 때문에 파닉은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되시고요. 보철물 재부착 임시 접착의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있을까요? 없죠. 임시 접착이잖아요. 보철물 재부착은 임시, 영구 접착이라는 거. 임시치아의 경우에도 보철물 재부착이 산정 가능하다. 역시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죠. 임시치아는 보철물 재부착이 산정이 불가합니다. 보철물 재부착은 보험이잖아요. 임시치아는 비급여로 산정하셔야 됩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보철물의 경우 보철물 재부착 산정 불가하다. 정답은 땡이죠. 이런 말은 없습니다. 타원, 본원 경우 따지지 않고 보철물 떨어지시면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타치과에서 시행한 보철물의 경우 비급여로 부착 가능하다. sul자 상관없이요. 어쨌든 보철물이 빠진 거에 대해서 붙이는 거는 보험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14번에서 17번 브릿지 같은 경우 보철물 재부착 3으로 청구 가능하다. 보철물 재부착? 재부착이에요? 재부착? 지대치는 2개잖아요, 지금. 지대치가 2개고 파닉은 연결된 파닉이 15번, 16번 파닉도 2개예요. 그런데 재부착은 파닉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보철물 재부착은 3이 아니고 2회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제대로 읽어주세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들고 올게요. 안녕!